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통계 조작 신공, 아파트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빵은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죠. 이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빵이 돼버렸다. 1년 새 쑥 늘어난 정부 통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밑에 빨간 줄이 있습니다. 원래 통계로 잡힌 게 13만 가구입니다. 13만 4천 가구.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갑자기 통계가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됐냐? 18만 3천 가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18만 3천 가구. 그러니까 5만 가구가 늘어버렸습니다. 5만 가구가. 이 5만 가구가 어디서 나왔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보시면은 입주 물량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입주 물량 서울도 5천 가구를 늘렸다고 합니다. 서울 5천 가구를 늘렸대요. 어떻게 이런 신공이 나옵니까? 네,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고 해놓고 갑자기 아파트가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 통계를 조작했길래 갑자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보니까 오피스텔, 임대주택,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 매입임대, 이 세 가지를 이 주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매입임대를 주택으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포함을 시켜갖고 공급량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급량을 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주 물량이 6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에 대한 대응하는 공급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지만 일반 오피스텔이거나 임대주택이거나 매입 임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공급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다 포함시켜갖고 갑자기 6만 가구를 뻥튀겨 시켜버린 겁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특히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매입 임대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지금 LH나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임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 임대 방식, 임대주택 방식을 통해 갖고 네, 이거 주택 공급을 신규 공급이라고 하는 이 신공, 어마어마한 신공을 만들어놨다. 이 신의 경지입니다. 신의 경지. 없는 것을 만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공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이거를 우리가 신공이라고 하죠. 신이 할 수 있는 경지에 어떤 그런 네, 이건 뭐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이 역사상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이 단군 이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는 집이 생겨버린 겁니다. 없는 집이 공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6만 가구가. 정말 이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정말 없었다. 저는 이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또 이겁니다. 오늘도 지금 집값 경고를 했어요. 네, 7월 31일 오후 1시 16분. 네, 그래서 정부 집값 경고에 시장 더 오르겠네. 집 사고 싶다. 지금 경고를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28번 했나요? 네, 지금 정책을 통한 경고가 한 대략 뭐 25번에서 6번 정도 되죠. 횟수도 좀 몰라요, 지금. 이건 뭐 관심도 없고. 네, 이때마다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은 안심을 하고 있다.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사고 싶다. 더 오르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또 올라갔습니다. 107.8이 돼버린 겁니다. 107.8.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책에 대한 실패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집값 경고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죠.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왜 집이 올라가게 됩니까? 사람들이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피해야 되니까 집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죠. 밖에 나가면 전염병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의식주 중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집값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4년 전 집값이 지금 전세값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속타는 무주택자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이 6억 2,240만 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4년 전에 아파트 값입니다. 4년 전 매매 중위 가격과 지금 비슷한 수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집값 경고 그런 부분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네, 통계를 조작해서 없는 집을 만들어냅니다. 없는 집을. 네, 그래서 뭐 건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집이 아니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이 상황까지 가고 있다. 전세값 폭등, 문정부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이제는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 탓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갔건 그런 부분 그리고 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급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국민 탓을 통해서 네, 이걸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결국에는 범법자가 돼버린 겁니다. 범법자 심각한 문제죠.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난 진짜 묻고 싶어요. 국민들은요 지금 정부의 말만 믿었을 뿐입니다. 순진하게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 국민을 갑자기 정부를 믿어준 국민을 갑자기 왜 범법자로 만드냐 이건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청원 사이트에 뭐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게 자꾸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에서 유로 만들어 가지고 네, 없는 공급도 만드는 이 이유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도 지금 나왔죠. 오늘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점심때 나왔어요. 40대 지금 가장이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대 가장의 절규를 봐도 이 내용을 짐작이 될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지겹도록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 볼 필요는 없고 40대 가장 호소 글이 또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40대 가장은 집을 사기 위해 월급을 착실히 모았고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자,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무엇입니까?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수. 자,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지 이게 정말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40대 가장 25번, 26번 동안 정책이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양치기 소년도 여러분들 3번입니다. 양치기 소년 3번 정도 거짓말하면 3번째는 안 믿잖아요. 한 번, 2번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도 3번째부터 안 믿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속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26번 동안 계속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무슨 종교 집단이에요, 이게? 종교 집단? 예? 종교 뭐 의식하고 있습니까? 믿고 기다리기에. 26번, 5번 동안 뭐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이 없었대요, 이 부부가. 근데 지금 거의 매일 싸운답니다. 3억짜리 전세가 내년에는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또 옮겨 타야 되죠. 5억 5천만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 짜내서 국리에도 2억 5천만을 나올 국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서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이게 문제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제 맞박을 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움한대요. 원래는 싸우는 부부가 아니답니다. 20년 동안. 싸우다 지쳐서 이 가장 큰 이제 2번이 나옵니다. 2번. 네, 믿었던 거 1번. 2번이 뭡니까? 이제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이 경지.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운다는 거예요. 네, 이 결정적인 이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운답니다. 이게. 이제 경지가 이제 올랐다는 거죠. 경지. 네. 이 싸움의 경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거기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뭐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싸움의 경지 최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자, 싸우는 이유조차 모른다. 왜 싸우는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싸운다. 또 싸운다. 또 내일 되면 또 싸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싸움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이 싸움을 하면은 이 잘못이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전 국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대한민국 국토에 있는 사람들 다 싸움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껏해야 나온 게 통계 조작입니까? 네, 공급으로 쳐서는 안 되는 오피스텔, 임대주택, 매입임대, 임대부 주택을 가지고 공급으로 넣고 국민들을 지금 가지고 네, 범법자를 만들고 그리고 매일 즉각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매일 수십 채씩, 수백 채씩 사고 있는 이 형국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제발 이러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